어렸을 때부터 저는 뭔가를 표현하는 거가 너무 즐거웠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과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순수예술 전공했거든요. 순수예술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되냐, 내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해야 되는가에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를 보는 관점들을 좀 배워갔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를 또 하나의 어떤 기회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기업가다. 내가 생각했었던 예술가 혹은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인데? 그러면 나는 사회적 기업가가 돼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 공유, 공생을 위한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공공공간의 대표 신윤희입니다. 공공공간은 사회적인 문제를 디자인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로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패션 그리고 디자인 제품 브랜드인데요. 제작 과정에서의 디자인들을 새롭게 설계해서 사실 폐기물 양을 줄이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일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패션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위드굿즈라고 해서 다양한 창작자분들이 제조에 대한 기술 없이도 이런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조금 더 실수요를 고려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아트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굿즈도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제로 웨이스트 생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존의 제조업의 생산 방식은 얼마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수요 예측의 방식에 의해서 생산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남은 제품들은 모두 다 사실은 처치 불가능의 또 다른 폐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의 구매가 발생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이 결정된 이후에 그 실제 수량만큼 정말 한 개부터도 제작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일반 사람들 혹은 1인 창작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딱히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떤 예술가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색의 공간이죠, 미술관은.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미술 작품을 걸고 그 안에서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고 작품으로서만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은 답답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우연한 계기에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예술 선생님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게 사실 이 창신동 지역의 어린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이 지역에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전 한국에 봉제 공장이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오고 나서 너무 많은 봉제 공장이 아직까지 이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투리 그런 쓰레기천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항상 이 창신동 골목골목에 엄청나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많아서 왜 이 동네는 도대체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많은 거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옷이 만들어지고 남은 폐기물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작업실로 그 높은 창신동의 언덕배기로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사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쓰레기 봉투에 앉았는데 너무 폭신폭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폭신폭신한데 이거 약간 빈백 이런 걸로 만들어봐도 너무 의미가 있겠다. 이 쓰레기 봉투 자체 안에 여기 안에 막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단만 들어있는데 이 원단은 우리가 수거해 와서 정말 잘게 소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전재로 쓸 수 있게끔 쿠션 커버만 만들면 좀 재밌는 상품이 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조금 더 이 지역의 스토리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 지역에 사실은 항상 사계절 옷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오더가 와요. 이번 겨울 시즌 옷, 이번 여름 시즌 옷. 그래서 항상 만드시는 옷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동대문에서 가장 핫한 옷들이 오거든요, 오더가.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보면 아, 이 원단이 유행하겠구나, 올 여름에, 올 겨울에는 이런 원단이 유행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아예 이렇게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창신동 봄, 창신동 여름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붙여서 그런 자투리 쿠션을 만들게 된 게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첫 번째 제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 때 제 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너가 하는 활동들이 마치 사회적 기업과 같아라는 얘기를 듣고서 사회적 기업과 도대체 뭐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던 건데 사회적 기업과 육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 라고 이제 저한테 말해준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지원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사업비만 지원을 해줬던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우리가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통해서 맨 처음에 공공공간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의 제품들도 그렇게 자투리 쿠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고,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금 받는 게 있어요.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저희가 고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 하반기에 3명의 인원을 저희가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한 어쨌든 8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볼륨들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키워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미 저도 되게 많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소비에서도 많이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게 오해하시거든요. 아, 저 사람은 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혹은 되게 돈 버는 거를 포기하고 저런 것들을 할 거야. 근데 사실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중요하고, 그리고 매출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저희를 입증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고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나는 성장하는 리더이고 싶다. 굉장히 저는 처음에 직장이 사실 창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없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제 리더로서 진짜 새싹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표로서 알아야 되는 걸 너무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도 많이 팀원들과의 갈등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지 좀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고객하고도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되게 지금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아직도 배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자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갑질 리더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들은 내가 다 맞다, 혹은 나는 완성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리더이고 싶어요. 네.